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러입니다. 지난 19일에 S&P 500 지수가 4.04% 하락하면서 참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기사들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최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수가 4.04%나 빠지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S&P 500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지는 게 최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인 코로나19 때는 8%, 9%를 넘어서 12% 가까이 지수가 빠지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이 기사에서 최악의 하루라고 표현하면서 붙인 단서가 2020년 이후라는 건데요. 2020년 6월 11일에는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S&P 500 지수는 5.89%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이후부터 봤을 때 가장 많이 S&P 500 지수가 빠진 걸로 해서 최악의 하루였다고 표현한 거죠. 물론 이게 틀린 정보는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최악이라는 단어를 기사의 제목에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건을 붙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스 기사가 어떤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간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이라는 단어를 자극적으로 쓰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클릭을 유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지난 19일에 4.04% S&P 500 지수가 하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던 적이 얼마나 되고 그때는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걸 토대로 지금 이 시점에도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는 판단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1997년에 S&P 500 지수가 6.86% 하락을 했어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여러 아시아 국가나 유럽, 남미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투자자들이 미국 기업에 투자한 자금도 회수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때 6.86% 하락한 게 101년 만에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본 기사는 근래 2년 중에 가장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최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1997년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난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체감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해인 1998년에 러시아 정치가 문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뉴스가 퍼지면서 S&P 500 지수가 6.8% 하락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참 러시아가 문제네요. 어쨌든 앞에서 97년에 6.86% 빠졌는데 이때는 6.8% 빠졌으니까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이 빠진 수준이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8.6% 하락하면서 사상 최대의 폭락을 경험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가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 물가 문제가 심각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물론 최근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2000년도에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2배 더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때도 물가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에는 9.11 테러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건 금융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고에 가깝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2002년에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고 고용을 줄이면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저 때는 고용을 줄였으니 차라리 지금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FRB 의장이 미국 경제가 당장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 말을 보니 최근 파월 의장이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하고 금리 인상 같은 걸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잘 견딜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2008년과 지금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08년이 올해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해인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2008년에 있었던 금융 불안이 이어졌고요.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가 우려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2011년에는 무려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미국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을 여러분들께서는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할지 말지가 지금처럼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2020년에 코로나19 질병 위기로 또 한 번 주가가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고요. 최근에 기사에서 S&P 500이 4% 이상 하락한 것을 아주 이례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최근 30년 동안 4% 넘게 하락한 날이 포함된 해는 올해를 포함해서 11번이었으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빨리 해서 저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한, 아니면 어쩌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불안한 요인들이 많았고요. 그걸 다 지나왔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모두 예측한 전설적 투자자라고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S&P 500 지수가 288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30% 가까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불안할 때 특히 과거의 주가 폭락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더 신뢰가 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폭락론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기사화된 폭락 예언만 하더라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2년 이렇게 한 해 걸러 한 해 수준으로 예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기사화된 게 이 정도이지 아마 미국 내에서는 해마다 폭락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마다 폭락을 말하면 당연히 닷컴 버블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저는 우리 맘편한 개미님들께서 저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좋은 주식을 꾸준히 오랫동안 매수해서 결국 부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앞으로 만들어낼 가치를 보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자료는 마음 편한 ETF 투자 카페에 올릴 예정이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마음 편한 개미님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